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3040 직장인, 이제 금액이 작은데 뭔가 투자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1억대로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가기에도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코인 시장도 역시 불안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1억 미만이나 1억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하나씩 오늘 비교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은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사례를 잘 보시고 또 마지막에 장단점 비교까지 한 번에 해드리니까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소액으로 그때 전에 저희가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비교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뭐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상가, 상층부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도 1억대로 가능한 물건들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실제 그 사례를 한번 모아봤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런 상담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3040 직장인들, 특히 이제 미혼인 분들이라든가, 내 집은 마련했는데 현금 한 1, 2억대로 뭔가 투자처를 찾는다든가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이런 자금들이 뭐 주식으로 가거나, 뭐 심지어는 코인 같은 이제 투자처로 많이 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도 계속 하락하는 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데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대안의 투자처로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자금으로 할 만한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섣불리 수익 임대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걸 1, 2억대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 물론 사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 투자한 분들이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040 분들, 대기업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고객에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 사례에서 결과까지 나온 것들을 오늘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분은 마곡지구에 저희가 섹션 오피스를 비교했던 동영상을 한번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섹션 오피스에 투자한 사례자분이에요. 전용 면적 9평짜리에 투자한 사례고요. 먼저 위치를 설명드리면 여기 9호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있고요. 도보로 딱 2분 거리에 있는 여기 있는 오피스, 전용 면적 9평 오피스로 투자한 사례고 제가 사진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실제 현재 시장에서도 매매가는 한 2억 선에서도 매입이 가능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들 보면은 되게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근데 2억 정도의 현재 이제 매매로 사셨습니다. 이분도 신규 분양이 아니라 매매로 이게 4년 정도 된 건물을 사신 거고요. 2021년도에 상반기에 이 계약을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매매가 1억 9천에 투자를 했고요. 전용 면적 9평이고 발코니 추가 2평이 있는 매물입니다. 월세는 1,000에 60만 원에 임대 계약이 됐고, 대출은 뭐 이분이 자금이 좀 여력이 있어가지고 60%까지도 가능했지만 한 8천만 원 대출 받고 자기 순투자금은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1억 874만 원 투자해서 약 4.49% 정도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매물이에요. 대출 없이 4% 수익률인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낮은 게 아닌가 생각 들 수 있지만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서울권 같은 경우는 매매가 및 분양가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3%대 수익률인데 마곡은 그나마 조금 여건이 나아서 매매가가 많이 안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한 4% 정도 수익률로 이렇게 투자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와 유사한 분, 실제 저희 그 경기도 지금 수원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분인데 그 근처에 병원 상가를 투자한 케이스인데요. 화성에 있는 병원 상가 하면 많은 분들이 막 100평 이상 이렇게 되는 건물들로 생각하시죠. 실제로 맞습니다. 이 건물도 총 3개 층에 500평이, 700평이 넘는 규모로 병원이 쓰고 있는데 한 층당 8개 호실씩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이 땅을 매입할 때 병원이 임대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그 한 층당 8개 호실씩 분양을 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8개 호실 중에 1개 호실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전용 면적 27.47평에 이제 그 당시에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 2억 6천에 분양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이 병원 상가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을 할 때부터 그 2천에 125만 원이 별도로 임대 계약이 됐었고, 임대 기간도 10년, 그리고 3년 후부터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도 자동으로 올리는 에스컬레이션 조항까지 들어가서 되게 이분 같은 경우 수익률이 되게 양호합니다. 일단은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1년 전에 적용이 돼서 1억 3천에 대출을 받았고 3% 금리로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분 수익률은 총 투자금은 취득세까지 감안해서 1억 2,200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금융비용 감안하고 수익률이 9.1% 정도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 없이 2억 6천인데 2천에 125만 원이면 굉장히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되게 만족스럽게 월세를 받고 계시고 임대 계약도 10년 이상이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분도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 진짜 병원이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미 진료도 시작을 했고 임대료도 발생한 실제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피스나 상가, 앞에서 보여드린 오피스나 상가에 대해서는 생소해요. 그리고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공실이 위험은 어떻게 하냐, 뭐 관리를 안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물건이 아닌데, 사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파트와 유사한 오피스텔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뭐 오피스 아파트 가지고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죠. 소형 아파트 가지고. 그런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너무 높고 임대료는 또 낮다 보니까 이건 은행이자 수익률도 안 나오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긴 좀 그렇죠. 또 1억대로는 만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들을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케이스인데 2년 전에 저희 고객분한테 사드렸던 오피스텔이고요. 사실 여기 저희가 방송 촬영에서도 한번 나갔던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강서구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강서구 그 등촌동 9호선 등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가 1000평이 넘고요. 우리가 좋은 오피스텔의 조건에서 100세대 이상 도보 5분 이내 다 맞아 떨어지고, 심지어 이 오피스텔은 생긴 거 딱 겉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파트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오피스텔입니다. 투룸 오피스텔이고 전용 9평씩으로 이루어진 투룸 오피스텔인데, 주차도 가장 큰 특징은 지하 1, 2층 전체 자주식 주차로 들어간 거예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자주식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기계식으로, 땅이 작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2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제가 가보니까 주차 공간도 광폭으로 해가지고 그 실제 아파트보다 주차가 더 편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저도 이런 곳은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당시 분양을 받았었는데 2억 8,900에 분양을 받았고, 2020년에 이제 준공돼서 잔금 대출을 할 때 1억 4천 대출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에 80만 원의 임대 계약이 됐고요. 취득세, 그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취득세 85% 감면받고 해가지고 1억 3천 정도 투자를 했었고, 수익률은 960만 원, 80만 원씩 12개월 하면 1년에 960만 원에 금융비용 406만 원 빼고 554만 원일 때 수익률은 4.23% 정도 수익률 나온 케이스입니다. 대출 없이 3.57% 수익률 정도 나오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투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매매가는 높은데 임대 수익률은 낮고, 실제 근데 전세가는 또 높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세로 오신 분들은 거의 돈을 다 회수를 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전세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자, 이제 그런 현재 상황이고, 이제 아파트라고 상가, 오피스 세 가지 물건들을 실제 1억대로 투자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1억대 가지고 금융상품 투자하거나 하기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번 이런 데도 관점을 좀 가지고 눈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가지 물건들, 여러분들이 아마 1억대로 투자하려고 접근하시면 요 정도 선에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물건들 한번 장단점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마곡의 오피스와 화성의 병원 상가와 강서구의 트룸 오피스텔의 장단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뭐 책에 있거나 한 건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마곡 오피스의 장점은 일단 마곡이라는 지역 자체가 미래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 오피스들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 현재 이 오피스 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들이 이제 임대에 나오게 되면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게 장점이지요. 하지만 반면에 단점은 현재는 5% 상한선이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 수익 때문에 이 낮은 수익률이 조금 제한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용 면적이 9평으로 좀 작다 보니까 뭐 일단 대기업이나 이런 데 임대 주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임대가 제한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소호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작게 또 요즘 또 그 세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좀 작게 얻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임대 제한이 된다라는 게 장점이 단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에 있는 병원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 수익률은 제일 좋아요. 누가 봐도 이 정도 임대 수익 나오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또 업종도 가장 선호하는 병원입니다. 병원들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 자체 기간이 짧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하 5년, 10년 이상의 계약인데 여기도 역시 10년 이상 임대 계약이 안정적으로 받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단점은 제가 얘기한 3가지 지역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상대적 선호도, 황금성도 좀 그렇다 보니까 황금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 해서 비싸고 수도권에서 싸고 그러지 않아요. 경기도가 싸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약간 사람들의 편견만 벗으면 가장 수익률도 양호하고 안정적인 게 이 병원 상가였습니다. 네, 강서구 트루 오피스텔들은 선호도가 높아요. 주거용이라서 상가나 오피스에 비하면 선호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투룸으로서 공실 위험도 낮은 것도 사실이고 차별화된 주차 시설이라는 장점이 가장 부각이 되는데 이 세 물건 중에 임대 수익률이 향후에도 가장 낮을 거예요, 단점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 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빼줄 거라는 뭐 예측적인 기사들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다 보니까 주택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결되면 여기도 상승 여력도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억대 투자 장단점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나하고 어떤 게 맞을지 내가 판단을 할 때 어떤 거에 선호도 높을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억대 투자 이렇게 투자 대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